안녕하십니까, 박미수 박사입니다. 날씨가 살살합니다. 아마 가을이 언제 왔는가 싶었는데 또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이 한절기에 뭐 여러가지 우리 바이러스나 날씨의 변화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죠. 건강 잃지 않고 잘 유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염증을 해독시키는 4대 면역력을 키우는 법,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간의 여러 영상들이나 글들을 보면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 면역력이 나쁜 음식, 이렇게 많은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고 글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면역력을 좋게 하고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나 면역력을 해치는 음식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면역력이라는 게 한두 가지 음식을 먹어서 쉽게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구독자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건강은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입니다. 또 이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어떤 구성, 즉 기둥을 차지하고 있는 면역력 역시 굉장히 복잡하고 다차원적으로 정교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면역력을 키운다, 그렇게 한다면 이 면역력을 키우는 과정은 굉장히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이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혈관이나 호르몬이나 또 만성염증에 맞서는 힘이나 또 이런 부분들이 구성하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근육, 호르몬, 그 다음에 항산화에 대한 능력,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나타나는 게 과연 면역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 면역력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결국에 우리 몸에 있는 만성염증들을 얼마나 또 잘 해독하고 이런 부분들에 맞설 수 있는 몸의 체계들을 잘 구성을 하고 있고, 우리 몸에 어떤 위기가 와서 살면서 위기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건강을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밑바탕에서 그것을 잘 근본적으로 잘 이렇게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바로 면역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염증을 해독시키는, 저는 면역력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면역력은 우리가 키우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리고 천천히 뭔가 우리가 노력을 했을 때 효과가 나타나고 바닥을 다지듯이 이렇게 올라가겠지만, 확실하고 거짓이 없고 또 위기상이 닥쳤을 때 쉽게 무너지지도 않을 것이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면역력을 키우는 4가지 힘, 그리고 이 염증을 해독하는 이 면역력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또 아주 큰 영역 중에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지만, 그동안 단연간에 환자들을 보험 경험에서는 기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초적인 부분들을 항상 가지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본인한테 맞는 음식이나 본인 생각했을 때 이 음식을 먹었을 때 보존 반응이 나타난다, 당연히 추가해서 첨가하고 자기 건강을 어떻게 보면 아름다게 가꾸는 거잖아요. 그런 노력들을 그 위에다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자, 먼저 기둥을 잘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현대는 바이러스, 오염과 염증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자, 오염적인 부분을 보면 환경적인 오염이 있죠. 우리 인류는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지구를 산업화시키고 발달시키면서 지구의 환경적인 오염을 증가시켜온 그런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수많은 공장이나 자동차나 또 산업화에서 나타난 거죠. 그 다음에 해양오염, 수많은 노폐물들이 바다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토양오염, 우리의 토양도 오염이 되어 있죠. 대기오염, 해양오염, 토양오염 등인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지나친 도시화로 인한 자연의 축소, 이런 부분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자, 문명 자체는 우리에게 또 오염적인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게 되어 있죠. 문명의 오염은 한 2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편해지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자체가 또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몸을 잘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의 쾌락을 가져다 주는 여러 요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방비로 이렇게 노출되게 된다는 거죠. 달고 짠 음식, 맛있는 음식, 움직이지 않아도 갈 수 있는 어떤 이동의 수단,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정보를 주면서 우리 머리 복잡하게 하는, 발전의 대가이지만 또 복잡하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산업화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어떻게 보면 자연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방사선,
공기나 해양오염, 음식, 수많은 약들, 그리고 정보가 넘치면서 생겨나는 스트레스, 인간관계에 의한 스트레스, 그리고 신종, 전염병, 코로나가 우리를 괴롭혔던 게 대표적인 예죠. 또 그 속에서 편안함을 추구하고 중독적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는 생활 습관이나 행동 방식, 이런 경우가 우리 몸에 윤자를 변형시키고 염증을 가속화시키면서 또 이런 부분들 활성산소가 늘어난 환경, 그러면서 우리 몸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이 또 파괴되고, 자, 해양오염과 대기오염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환경에 맞서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자, 그렇다면 이런 오염물질들이 이전에는 없었고 갑자기 나왔냐? 그러지 않습니다. 오염물질이라는 것, 우리에게 오염원이 되는 것은 특별한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이 노출되어 왔고 이전부터 있어 왔던 거죠. 그럼 두 가지가 문제가 되겠죠. 너무 많아진 것이 문제가 될 거고, 플러스 알파에서 우리의 생활 습관이나 행동 양식이 그 부분을 몸속에 너무 많이 담아두는, 그래서 염증을 가속화시키는 이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잘 배출시켜야 되는데 배출시키지 못하는 우리의 선택이 또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증 물질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너무 오래되거나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은 그 염증 물질을 그냥 우리 몸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만성염증이 됩니다. 근데 이런 만성염증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들어온 하나의 이제 내부적인 것으로 인식이 되지만 이지적인 것이죠. 그래서 은근히 숨어서 우리의 면역계를 괴롭히고 약하게 만든다는 거죠. 트로이의 목마처럼 이미 들어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염증 물질들, 오염 물질들을 해독하는 힘이 우리에게 없느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힘을 오늘 일단 말씀을 드리고, 원론적인 부분에서부터 우리 구독자분들이 분명히 또 알고 계시고 잘 실천하고 계신 부분인데요,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해독의 리트머스라고 할 수 있죠. 해독의 방어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이죠. 사람의 노화는 장의 노화하고 괴를 같이 합니다. 장이 노화되었다는 것은 장 안에 있는 균주가 단순화돼서 굉장히 종류가 이렇게 축소되고, 그 다음에 유해균이 점점 늘어가는 그런 환경이죠. 이 유해균을 만드는 것도 본인의 생활 습관과 굉장히 관계가 있고, 따라서 이 생활 습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하나의 후생 유전학적인 다시 또 리버스 되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현대인의 장이 빨리 노화되는 요인들 살펴보면 뭐 영양 섭취의 결핍이 있습니다. 해양오염이나 토양오염에 또 문제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연으로 멀어진 가공식품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들이죠. 비타민 A, D, 아연, 그 다음에 술이나 담배 같은,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바이옴의 치명적인 요인인데 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장의 마이크로바이옴을 해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고요. 우리가 먹고 있는 약들도 이제 굉장히 영향을 미치죠. 특히 진통소염제, 항생제, 중요한 마이크로바이옴의 위험 요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달고 짠 음식 역시 유익균보다는 유해균이 좋아하는 그런 음식들이 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가민성 대장 증후군의 숨은 기전이라고 볼 수 있는 장누수 증후군, 리키거 신드롬, 장이 새고 있는 거죠. 시보, 소장세균 가다 증식과 같은 부분들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장점막의 방어막이 깨지게 되면 이 염증 물질들이 우리 몸으로 퍼지게 되는데, 뇌세포의 일각, 특히 치매 환자에 대해서 다량 발견된다고 알려진 리포폴리사카라이드, 리포다당류. 리포다당류를 어떻게 보면 우리 그 가공된 지방, 트랜스 지방과 그다음 고도로 가공된 정제 탄수화물, 단순당이 합쳐진 그런 어떤 염증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쉽게 잘 통과를 허용하지 않는 BBB, 내 어떤 혈관막을 뚫고 뇌세포까지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주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마이크로바이옴을 살린 데 있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우리가 동맹군을 이렇게 형성하면 된다. 유산균이 식이섬유를 만나서 충분한 수분이 보충이 될 때 만들어지는 단세지방거산과 같이 유해물질들을 우리 몸속에, 우리 장 속에 많이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최근에 이제 면역력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근육이죠.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면역력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면역세포가 노화되는데 근육도
개수에 떨어지죠. 근육의 양도 떨어지고 근육의 질, 근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염증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 특히 이제 코로나 장기 후유증, 코로나19 신드롬, 코로나19 후유증 신드롬을 오래 앓으신 분들을 살펴보니까 근육이 부족하거나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뭐 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에는 하루에 200g에서 300g의 아미노산 풀, 단백질이 분해가 되면 아미노산이 되죠. 아미노산 풀이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 단백질, 이 아미노산의 효능은 효소, 항체, 근육, 에너지,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오는 충격들을 완충시키고 호르몬을 만들고 분자, 유전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육이 부족하게 되면 당연히 이 부분에 이제 밸런스가 깨지면서 효소나 항체를 만드는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빨리 노화가 되고 면역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근육은 그 자체로 마이오카인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함영적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근육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이 풍부한 분들은 뭔가 이제 몸에 염증이 들어왔을 때도 그것을 빨리 이렇게 몰아내는 힘이 강하다는 거죠. 더불어서 이제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 그 자리에 지방세포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지방세포는 늙은 지방세포, 염증성 지방세포라는 거죠. 자, 이 부분 자체는 굉장히 많은 독소를 만들어내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 자체가 만성염증의 또 다른 진원지로서 관절염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부딪히고 이렇게 빠개지고 그 다음에 염증을 발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줄어들기 전에 근육을 사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렸죠. 살 빼기 위해서 운동하지 말고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운동해라. 그러려면 운동 시에 적절한 단백질을 공급하고요. 그래서 운동하기 전에도 뭔가 조금 가볍게 드시고 운동이 끝난 날, 그날 운동을 좀 열심히 했다. 30분에서 1시간 이상의 근육을 만드는 운동했다. 적절한 단백질을 공급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매일 계란 하나씩을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일주일에 3회 정도는 동물성 단백질, 시간이 날 때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있게 섭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무리한 운동은 금지해야 되지만 매일 일정 정도의 근육 운동 반드시 사수를 하셔야 되고요. 생활의 운동화와 운동의 생활화를 병행하셔야 됩니다. 생활의 운동화는 그거죠. 하루에 7,000보 걷기 생활화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운동의 생활화, 자기가 있는 모든 공간이 운동장이 되게끔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최근에 이제 우리 몸에서 해독을 시키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간하고 신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신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신장 기능은 어떻게 보면 100세 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몸의 마지막 남은 히든카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고령화가 되고 있고 대기오염, 해양오염, 토양오염으로 해서 체액이 점점 오염되면서 또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혈압이 상승해서 신사후체에 데미지를 주게 되고, 가공식품에 있는 나트륨이나 여러가지 첨가물들이 또 신장에 끊임없이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고령화돼서도 수많은 이제 약들을 먹고 있죠. 이 약들은 이제 콩팥이나 간에서 대사하게 되기 때문에 특히 콩팥에 많은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필요 없는 약물은 줄여야 되고요. 신장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건조한 것입니다. 신장이 건조하지 않게 하루에 8잔 이상, 하루 2리터 정도의 수분을 섭취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하루에 한 번은 소변을 보고, 자, 소변을 살펴보라는 거죠. 그 색깔이 맑고 투명하게, 그 다음에 너무 이렇게 탈수가 되어 있지 않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대변의 색깔, 또 대변을 살펴봐서 황금빛의 바나나 같은 변을 보는지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장에 가장 위협이 되는 요인이 바로 고혈압과 당뇨이기 때문에 고혈압과 당뇨가 생기지 않게끔 원천적으로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미 생긴 고혈압과 당뇨는 적절한 약물요법을 받으면서 또 그 뿌리를 점점 줄여나가는 노력이 중요하겠죠. 소변검사를 주기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운동이 또 신장을 살린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짜게 먹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에서 9.5명은 싱겁게 먹어야 되는 사람이고 0.5명은 소금 섭취를 해야 되는 사람이 비율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0.5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되게 마르고 기립성 저혈압이 있으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굉장히 부신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이죠. 나머지 9.5명에게는 이 소금 섭취 자체가 또 혈관에 부담을 줄 수가 있으니까, 또 신사후체 혈관처럼 미세한 혈관에는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물 섭취가 너무 많으신 분들은 젓가락으로 식사를 통해서 국물 섭취를 줄이는 게 필요하고요. 칼륨이 많은 대표적인 음식,
감자, 고구마, 콩, 당근, 호박, 시금치, 토마토, 오렌지, 바나나, 우유, 견과류와 같은 그런 과일과 채소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거하고 좀 닿아 있죠. 결국에 우리가 끊임없이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요인들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체중 산물인 활성산소로 인해서 우리 DNA는 끊임없이 산화되는 위협이나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특히 또 현대인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내면서 DNA의 손상을 가져오게 되죠. 이 부분에 취약한 조직들이 좀 있습니다. 뇌도 있고 장도 있고 특히 혈관, 그 다음에 세포에서는 또 암세포 정식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이토케미칼, 그래서 식물성 채소나 과일의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반드시 이제 강조하고 있는 식사법, 좀 자연에 가까운, 원물에 가까운 음식을 섭취를 하자. 자, 특히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식사법이 거꾸로 식사법이죠. 채소, 고기밥, 채소, 생선밥. 그래서 채소를 먼저 드시고 중간에 그다음에 반찬을 하나 또 드시고 밥을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밥 반찬의 식사법에서 탈피하자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네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해독이 도움이 되는, 우리 몸에 만성염증이 맞설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을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주제하고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첫 번째, 유산균이 도움이 되겠죠. 자, 마이크로바이옴의 재건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간에 주어지는 그 독소 부담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또 글루타치온인데요. 글루타치온은 환원과 산화 반응을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우리 몸을 항산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걸 보조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의 섭취, 비타민 C라든지 셀레늄 같은 섭취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도래잎이라는 또 그런 성분에 대해서도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좀 마셔보면서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상당히 만족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좀 기능을 살펴봤더니 AMPK, 에너지 대사 기능에 도움을 주는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몸에서 이제 에너지 대사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몸에 중간 산물인 노폐물이 쌓이게 되고 이게 간이나 신장에 많은 이제 부담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차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아까 아미노산 풀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에 어떤 근원이 되는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이제 섭취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매일 꾸준히 섭취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C가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까 글루타치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영양소들이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기저가 되는 영양소 중에 하나가 비타민 C거든요. 항산화 체일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섭취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C는 또 채소와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칼의 대표적인 이제 영양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기본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어떤 소모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부분적인 부분들을 또 잘 보충해 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해독에 도움이 되는 이 영양소 외에 가장 기본적인 5가지가 있죠. 땀. 자, 땀을 흘려야 됩니다. 숨, 가쁜 숨.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숨을 통해서 계속해서 환기를 시켜주는 거죠. 빛을 쬐야 됩니다. 빛을 쬐게 되면 비타민 D나 멜라토닌이 형성되고 밤에 어둠이 왔을 때 또 우리 몸을 지켜주는 항산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잠을 자야 되죠. 자, 스트레스를 푸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방법은 적절한 잠을 자서 우리 몸과 뇌를 쉬게 해주는 거죠. 자, 이 모든 거에 또 바탕이 되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근원이 바로 물이죠. 그래서 땀, 숨, 빛, 잠, 물 항상 잊지 말고 이것이 우리 몸을 해독시키고 지켜주고 만성염증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5가지 원소, 요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